홈잘TV 열린이 전하는 양육의 지혜 14번째 시간은 이경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오지민입니다. 저는 오늘의 주인공 이경서입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먼저 오늘의 주제를 말씀해주세요. 네, 맛있는 삶을 위한 레시피입니다. 맛있는 삶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네, 수원하면 떠오르는 대표 음식이 무엇인가요? 수원 양념갈비입니다. 수원 양념갈비처럼 음식이 맛있으려면 레시피가 중요하듯이 맛있는 삶에도 레시피가 필요합니다. 모두 맛있는 삶을 통한 행복을 꿈꾸지만 제대로 된 레시피가 있을까요? 돈, 권력, 명예를 추구하기보다 건강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즐겁게 사는 레시피가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삶을 즐기고 있는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맛있는 사람이란 거창하거나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즐기는 일을 만드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맛있는 삶의 레시피를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을 정확히 알고 즐기며 살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좋은 인간관계와 자신만의 꿈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을 정확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신의 성격이나 적성, 능력, 환경을 냉정하게 진단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와 직결됩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라이프라인을 작성해 봐야 합니다. 바로 인생 그래프입니다. 중요한 개인의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인생 곡선을 그리면 본인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위에 즐기며 살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인생을 숙제하듯 살지 말고 축제하듯 살아야 합니다. 라이프라인을 돌아보고 즐기며 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진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 바탕 위에 맛있는 삶의 레시피 2가지를 추가해야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와 자신만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긍정 태도와 신뢰 유지, 배려 칭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신만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 꿈이 정해지면 적자생존, 적어서 벽에 붙이면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함께 끈기, 열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이런 삶의 레시피는 어떻게 갖게 되셨나요? 제가 미국의 연구교수로 1980년대 중반에 가 있었는데 그때 담당 교수의 과제로 일주일 동안 고민해가면서 라이프라인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때 나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죠. 내가 어떠한 성격과 적성의 소유자인지, 무엇을 하면 내 가슴이 뛰고 즐길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아,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하지 못해서 방황하신 적은 있으셨나요? 그러며 제 라이프라인을 보면 3번의 아픔이 있죠. 1980년대 말 제 꿈을 펼치려고 남의 말만 믿고 과감하게 학교에 사표를 냈다가 예정된 취업을 못했고요. 그때 2년간 고통을 많이 겪었죠. 또 총장 재직 중에 보직 사표를 낸 적도 있었고요. 또 총장 임기 후에 정년을 앞두고 교수로 돌아가지 못하고 퇴직을 해야 하는 아픔이 있었죠. 모두 제 자신이 준비가 덜 된 레시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맛있는 삶의 레시피를 준비하고 적용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제 경우는 나를 정확히 알고 즐기겠다는 긍정적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었죠. 그걸 제대로 정립하니 세상을 보는 저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책상 앞에는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라는 글귀를 붙여놓고 주변을 독려하니까 나름 큰 성과도 냈지요. 와, 저도 적자생존 해야겠어요. 그런데 주변의 부정적인 관점과 태도가 걸림돌이었지요. 같이 일을 다른 사람과 함께하니 주변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셨겠어요. 삶의 레시피가 완성되고 나서 본인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기셨나요? 2005년 5월 23일 새벽이었어요. 저는 10년 후 나의 꿈을 담은 비전 보드를 작성했지요. 그것을 제 방의 벽에 걸어놓고 수시로 보면서 읽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삶의 방향과 해야 할 일이 정해지니 제 삶이 아주 활기차졌어요. 하루의 삶이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두렵지가 않고 매우 즐겁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의 삶은 제 길을 잘 걸어갔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개발하신 삶의 레시피는 자녀분들에게 적용해 보셨겠지요? 물론이죠.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저를 많이 닮았어요. 저는 젊어서 정말 열심히 나만의 꿈을 만들고 도전적으로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꿈을 갖고 도전적으로 살아가도록 어린 시절 나름 많은 체험을 같이 하곤 했습니다. 주변과 또 잘 어울리도록 조언하고 그들의 꿈을 실현한 계기도 만들어 주었지요. 부모의 대리만족을 위해서 자녀들의 뜻과 다르게 공부나 취미를 강제로 시킨 적이 없어요. 상황을 얘기해주고 판단은 스스로 하도록 했습니다. 저의 맛있는 삶의 레시피는 이때부터 구상되고 적용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자녀들은 어떻게 성장했나요? 각자 원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니 원하는 대학에도 진학했지요. 또 직장도 취미생활이 직업으로 연결되면 좋겠다 했더니 그런 직장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점은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본인들의 의견이 강해지더라고요. 그럴 때 부모는 인생 선배로서 조언자로서 머물고 결정은 본인들이 하게 했죠. 멋있네요. 손주들 양육은 어떻게 돕고 계신가요? 손주들에게도 자녀들 양육 방식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라비로서 방과 후에도 바쁘게 보내는 손주들을 만날 때마다 공부나 특별활동이 너희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일이냐를 수시로 묻곤 하죠. 큰아들네는 특별한 양육 방식이 있어요. 집에 가면 거실에 TV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손주들이 안쓰러워 며느리에게 물으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TV를 필요 없다고 하네요. 꼭 볼 거는 컴퓨터로 보면 된다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부모도 TV 시청을 못하는 불편함을 아들과 며느리는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손주들이 TV를 못 보면 대신 무얼 하나요? 손주들과 함께 아들네 4식구는 지역 도서관에 드나들면서 책을 대출해 읽고 있더라고요. 그 결과 지역 도서관에서 최고의 대출자라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어디를 가나 손주들 손에는 습관처럼 책이 들려 있어요. 아들네는 손주들에게 많은 체험을 시킨다고 또 국내외 이것저것을 데리고 다니고 있지요. 손주들에게 꿈과 상상력을 키워주고 좋은 인간관계를 갖도록 지도하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교육 방식을 우리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손주들이 좋겠어요. 퇴임 후에는 맛있는 삶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네, 교직생활 33년을 총장까지 지내고 임기를 마쳤으니 부족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맛있는 삶의 레시피는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아껴온 이 레시피를 가슴에 품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경험을 활용한 보람 있는 일이고 저에게 즐길 수 있는 일거리라고 생각했죠. 맛있는 삶의 연구자 강연자로서 그 맛있는 삶의 레시피를 책으로도 출간했고 유튜버로 요사이는 맛쌈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나선 것은 노년에 도전할 만한 나의 꿈과 새로운 삶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저처럼 맛있는 삶의 레시피를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손잘TV, 이번 열린의 양육지에는 이경서 편으로 맛있는 삶을 위한 레시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